아까 독해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독해력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독해력 발전을 저해하는 7가지 습관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지만 조금 잘못된 상식 면이 있는 그러한 상식입니다. 첫 번째로, 독해력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맞습니다만 아까 문해력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해력 이외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읽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 내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라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있어야 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큰 성장한 사람까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글을 읽고 이해한 어떤 결과물의 수준을 많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어른이나 또는 이제 고등학생 정도 많이 자란 청소년들이 독해력이 어떻게 해서 그때 독해력을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단지 그때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 존중감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되어 오고 어떤 변화를 겪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옵니다. 그 과거의 긴 시간 동안의 결과가 바로 현재인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내 미래도 이렇게 한정되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당장 뭔가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글을 갑자기 잘 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독해력은 단지 읽고 이해하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책은 혼자 조용히 앉아 집중하고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책은 열심히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으려면 좀 집중하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하려면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읽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들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활동들, 경험들이 수반되어야만 그것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그 시간은 분명히 조용히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이 머릿속은 상당히 번잡스럽게 활발하게 어떤 사고가 이루어지고 내가 경험한 어떤 지식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어린 시절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도 마찬가지로 책을 읽고 토론한다든지 자신이 읽은 것을 생각을 나누어서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생각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이든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자신이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담았던 그것을 내가 객관화해서 내 생각을 다시 돌아봄으로써 더 책을 잘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독후 감상문을 작성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교육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생 수가 많았던 과거의 방식입니다. 혼자 스스로 자신이 읽은 것을 되돌아봐라 라는 건데요. 발표를 몇 명 시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학생 수도 줄어들었고, 또 다른 공동으로 학습하는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환경 아닌 가족들 안에서도 이런 어떤 그 책을 읽고 읽은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들, 또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독해력 활동입니다. 자, 책을 끼고 사는 우리 아이, 아무 걱정 없다. 독해력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양을 많이 읽으면 독서가 다 잘 될까요? 독해력에 있어서 독서의 양, 활자를 만나는 그 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읽는 학생들에게서 많이 읽는 사람들이 독해력의 월등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독해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독서의 양은. 그러나 그
그 사람이 만약에 어느 정도 독해력에서 멈추었다면 그때는 그 사람이 읽는 것과 그 사람이 좀 어떤 습관적으로 읽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지 못하고서 계속 자신이 읽는 방법대로 읽어나가면 독서하는 어떤 전략적인 면, 독서를 하고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편협하게 됩니다. 사고가 편협하고요. 읽는 방식도 다양하지 못하죠. 글을 종류도 다양하고 깊이도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커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책을 읽었을 때 자신이 해오던 방식대로만 계속해서 읽으려는 경향을 많이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책 읽기, 또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이 읽는 방식들을 많이 접해서 그 한 사람이 다양한 읽기 전략과 읽는 방식들을 다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는 좀 괜찮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정말 청년기가 됐을 때는 그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읽어왔던 것과는 좀 다른 글 읽기 전략도 익혀야 됩니다. 자, 3살 읽기 80까지 간다라는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어렸을 때 많이 읽어놨으니까 되겠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크면서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중학교 때도 독서를 해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도 독서를 해야 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을 안 읽습니다. 교과서를 안 읽죠. 문제라는 것을 읽는 것,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독서를 하도 안 하다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못 읽고요. 문제를 푸는 자기 자신을 잘 읽지를 못합니다. 읽는다는 것은 단지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읽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광고를 읽고 영화를 읽고 사회 현상을 읽고 자신의 인생도 읽습니다.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갖추어진 걸로 그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또 더 고차원적인 읽기, 다양한 것에 대한 읽기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그 이상의 필요한 읽기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음대로 읽어라. 마음대로 읽으라고 내버려두면 좋을까요? 판타지에 빠진 여러 학생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 이건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책을 읽으라고 학생들을, 어떤 사람들을 한정시키면 그것처럼 또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권장도서라는 게 있죠. 권장도서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장되는 도서를 탁 갖다 준다면 그건 어떤 점에서는 조금 독서를 강제하는 면입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것을 읽는 것처럼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무 근본적인 것 같지만 좋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잘 읽는 것, 그것을 읽도록 한번 시도해보고 읽으려고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좋아하지 않은 것을 읽을 수는 없는 거죠. 독해력이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단어가 이제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단어를 다량으로 마치 외국어 단어 공부하듯이 암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어 능력은 독해력을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단어를 잘 알고 많이 알면 책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단어를 공부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단어를 잘 익힌다면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건 맞는데
단어를 익히는 방식이 독서와 같이 병행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집을 보고서 단어를 주르륵 외워둔다고 해서 그 단어를 잘 알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문을 충분히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단어에 나오는 사전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단어 지식의 요소 중에 중요도가 제일 높을 뿐이지 그게 어떤 절대적인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여러 가지 요소 100% 중에서 사전적인 의미는 예를 들어 한 20% 정도? 그러면 어때요? 100%에서 20%는 5분의 1밖에 되지 않죠? 나머지 80%가 30%짜리, 40%짜리 어떤 요소가 있냐? 그게 아니라 20%보다 못한 7%짜리, 13%짜리, 2%짜리, 1%짜리 여러 지식들이, 단어에 관한 지식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가장 큰 것은 분명히 단어의 사전적인 지식, 사전적인 의미이면은 분명한데 그 나머지 자잘한 여러 가지들을 다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래야 이 단어를 정말 잘 알고 구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7가지였습니다. 7번째 마지막 것은 이해하려면 눈을 똑바로 잘 봐라, 잘 읽어라, 제대로 봐라, 세심하게 봐라. 자, 읽는 것 대신 말하는 게 봐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독서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제가 3가지로 읽는 어떤 깊이에 대해서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명칭을 부여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눈으로 읽는 독해, 뇌로 읽는 독해, 정신으로 읽는 독해로 3개를 구분했습니다. 보통 말하는 잘 봐라, 눈 똑바로 봐라, 똑바로 읽어라 이런 것들은 눈으로 하는 독해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것, 마치 단어의 사전적인 지식처럼, 사전적인 의미처럼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상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냥 그 너머 하나뿐만 아니라 그 하나 더 넘어 정신으로 읽는 독해로 파악하는 그것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고차원적으로 가야 정말 독해를 한다, 독해를 잘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조사했던 그 조사 결과랑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 단계에 이른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자들은 우리나라의 한 2%, 3% 이내에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러한 독해 능력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물론 이 조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도 조사였는데요. 최근에 이런 연구 리서치가 또 다시 돼서 또다시 진행이 됐었고요. 그 결과가 작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번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해 능력이 많이 좋은 걸로, 나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상하고요. 그 조사 결과를 신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바대로 본다면, 독해 능력이 충분하지가 않고, 또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활동이나 독서를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어떻게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곧 출간될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